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성형 AI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구글 계정, 그 다음에 그 구글 계정을 메모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거를 권장드려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 구글 계정뿐만이 아니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보면 계정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모르고 있는 경우가 진짜 의외로 많거든요. 제가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만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하는 걸 일단 권장드리고, 자, 우리 오늘부터 일단 생성형 AI라고 이렇게 할 건데, 자, 이걸 보기 전에 이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연령대가 AI를 약간 옛날에 우리가 AI란 말, 그 다음에 이런 말을 좀 듣고, 막, 인공지능이란 말, 그게 AI라고 이야기보다는 인공지능이란 말을 좀 먼저 들었었을 거예요. 그래. 그게 이제 조금 지나서 AI로 많이 듣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 챗GPT라는 친구 알죠? 그 친구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인공지능 AI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프로그래밍, 코딩 짜는 거. 약간 그 개발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챗GPT가 나옴으로 인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 어떤 인공지능 AI라고 하면 개발자의 영역도 있지만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의 개념도 생겨버린 거야. 쉽게 말해서 우리가 포토샵 썼잖아요. 그럼 포토샵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AI는 포토샵을 만든 사람의 개념이었고, 지금 우리가 포토샵 만듭니까? 아니고 우리는 포토샵을 응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죠. 지금 AI라고 하면 그런 개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AI가 정말 다양한 분야가 이렇게 많이 적용되어서 있는데, 지금 저하고 여러분하고 공유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생성형 AI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생성형 AI도 다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일단 첫 번째가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미지 생성, 그 다음 세 번째가 TTS라는 게 있어요. 텍스트 투 스피치라 그래서 글자를 AI 목소리로 변환시켜주는. 그 다음에 영상 생성, 그 다음에 제가 한 번씩 틀어드리는 음악 생성. 이거 위에도 되게 많은데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하려고 하는 거는 일단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을 먼저 경험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다른 어떤 생성형 플랫폼들도 결국은 이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의 기본 개념을 확장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고, 그래서 제일 먼저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을 경험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지 생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원래는 영상을 넣으려고 했었거든요. 했는데 영상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아직까지 완성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괜히 어설픈 느낌? 그래서 그건 그냥 차라리 빼버리고, 제가 TTS하고 음악 생성을 좀 더 강화해서 지금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으로 해볼 거는 이제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인데, 자, 여기 제가 드렸던 프린트물이 총 3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제일 첫 번째 제가 드렸던 게 인공지능 생성형 모델의 종류와 활용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 생성형 모델은 무엇일까? 결론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인공지능 모델은 이제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막 입력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그럼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새로 생성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GPT라는 게 생성형 모델을 우리가 줄여서 부르는 호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PT가 뭐냐면, Generative G, P가 Pre-training, T가 Transform. 자, Generative는 뭐냐면 생성하다. 우리 그 에펙 할 때,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효과 중에서 뭐 만들어낼 때 쓰는 거 보면 generate라고 되어 있는 친구인데, 그게 generative 생성하다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G는 generative, 그러니까 생성하는데, pre-training, 사전에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을 해낸다. 그런데 맨 끝에 T가 붙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T가 뭐냐면 transform, 변형. 그러니까 사전에 학습된 데이터를 그냥 A는 B다 알려주는 게 아니고, 사전에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재생성해서 만들어내는 개념. GPT가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친구들하고의 차별점이에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전에 학습된 데이터를 보면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 안에 숨겨진 패턴과 규칙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상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마치 창의적인 예술가나 작가처럼 스스로 새로운 걸 이미지, 영상, 음성, 음악 등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를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AI를 말합니다. 우리가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지 않아도 AI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영역이 나오기 전에는 옛날에 뭐라고 이야기했었는가 하면 컴퓨터가 아무리 발전해도 창의적인 영역은 못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넘은 거예요. 그래서 AI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제 개인적은 우리가 사람의 감정이 있죠. 네. 여러분들이 슬프고 기쁘고 뭐 이러는 감정도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학습된 데이터의 결과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갓 태어났을 때 사랑이라는 감정은 물론 엄마와의 사랑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연인과의 감정은 없잖아요, 그게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학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지면 울잖아요. 이게 학습된 데이터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AI가 만약에 그런까지 학습을 한다고 하면 사람하고 틀릴 게 뭐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이제 AI가 되게 무섭다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는 뭐예요? 처리 속도가 엄청 빠르죠. 엄청. 그런데 옛날에는 왜 그러면 이걸 알면서 옛날에 못했느냐? 기술적이 안 돼. 기술이 처리하는 속도가 따라가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발전하잖아요. 뭐 양자 컴퓨터 이런 거는 막 순식간에 막 그렇다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했죠.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뭐냐? 내가 대형 인공지능 모델을 쓰든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모델을 쓰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AI가 그걸 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를 AI한테 내 이런 게 궁금하다 또는 이런 거 그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 그걸 말로써 할 수도 있지만 글로써 넣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프롬프트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은 있죠? 네. 그게 프롬프트예요. 프롬프트를 물론 이제 그걸 사전적 의미, 그 다음에 전문적인 어떤 개념 파고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제가 정의하는 거는 그래요. 내가 생성형 AI, 똑똑한 친구들한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어떻게 하면 잘 도출하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거는 결국 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그게. 요거를, 아이디어를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는 방법.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우선 잠깐만 내려보면, 대화형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인공지능 생성형 모델의 종류와 활용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요거예요. 제일 첫 번째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생성형 모델의 가장 기본이 되면서 바로 글자라.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멀티모달의 개념이라 그래서 이게 초창기 때문에 이렇게 글자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미지도 뽑아주죠. 챗GPT에서 이미지도 뽑아줘요. 이미지도 뽑아주거든요. 그래서 생성형 모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메인은 어쨌든 글자예요. 글자를 만들어내는 AI. 이 AI는 우리와 대화하는 것을 넘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 긴 글 요약, 아이디어 구상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주는데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어떤 프롬프트가 또 있었어요. 그것까지 얘한테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줍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하는 게 얘를 우리가 정확하게 다룰 줄 알면 내가 원하는 다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까지도 얘한테 뽑아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이거 위에도 많아요. 아까 서영 씨가 저한테 네이버 이야기 하셨는데 네이버도 진짜 좋거든요. 좋은데 일단 제가 써보니까 요렇게 세 개를 저는 많이 권장하는 편이에요. 권장하는 편이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챗GPT 같은 경우는 유료랑 물론 다른 친구들도 유료 플랜, 무료 플랜 다 있긴 한데 챗GPT는 유료 플랜보다 무료 플랜 쓸 수 있는 계정이 너무 작아요. 조금만 하고 보면 끝. 그래서 제가 많이 권장드리는 게 제미나이. 제가 수업 시간에 자료 뽑을 일이 있거나 그러면 요즘에는 검색보다 이쪽이 더 빨라요. 요거.
그 다음에 그록3. 그래서 저는 요거 두 개를 좀 많이 추천하는 편이에요. 이거 이외에도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저하고 수업하면서 요거 두 개 위주로 해서 해보시고 추가로 또 다른 것들은 이게 이제 기반이 되면 나머지는 또 쓸 수 있게 되거든요. 한번 해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가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모델. 이미지 생성 AI는 사용자가 글 또는 그 참고할 이미지를 넣어주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이미지를 뽑아낼 때 사용하는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미지 생성에 대한 사진 변경, 특정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세상에 없던 새로운 그림이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블로그 포스팅이나 유튜브 콘텐츠, 썸네일, 소셜미디어, 뭐 SNS 같은 데 있죠. 그럴 때 넣기 좋을 어떤 이미지들, 그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고, 제가 일단, 이것도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제가 계속 여러분,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제일 고민이고 딜레마가 뭐냐 하면, 무료 플랜으로만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제일 힘들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열심히 자료 준비해놨는데, 딱 하려고 보니까 유료로 바뀌어버려요. 원래 제가 이거 말고 레오나르도라는 또 그 이미지 생성 사이트 플랫폼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걸로 예전에 했었어요. 그 이제 그 유료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거 말고도 그 전에 또 뭐 있었는가 하면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게 또 있었거든요. 그래도 유료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무료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처음에 얘네들이 탁 던져주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그러면 유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핑루맨도 이거 지금 오늘은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얼마 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몇 번 하고 나니까 그냥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이미지 FX. 제가 권장드리는 거예요. 이거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구글에서 만든 건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계속 무한 생성 가능하니까 뭐 하여튼 무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접해볼 건 이미지 생성 AI.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영상 생성인데 영상 생성은 제가 대표적으로 하고 가로를 비워놨죠. 원래 넣었었는데 그 결과물이 제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일단 얘는 제외시켰어요. 대충 어떤 친구들인가 하면 영상 생성 AI는 다른 생성형 AI 모델만큼 아직은 발전 초기여서 만들어내는 것도 한 5에서 10초, 짧게 한 3, 4초 막 이래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컨트롤하기 좀 힘이 들어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래서 얘는 제가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제외시켜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 바로 음성 생성. AI 목소리 알죠? AI 목소리. AI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유료 플랜도 많고 무료 플랜도 많아요. 많은데 이 부분도 나중에 저하고 같이 하면서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TTS라고 해서 Text to Speech. 그러니까 글자를 입력해서 그 다음에 스피치, 읽어서 말로서 표현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래서 글자를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읽어주거나 특정 사람의 목소리를 학습시켜서 나중에 제 그 목소리를 학습시킨 게 있거든요. 근데 일부러 제가 일부러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려고 좀 약간 하여튼 제가 나중에 할 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깜짝 놀라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문장을 말하게 할 수 있고, 자, 이런 친구들을 이용하게 되면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오디오북, 팟캐스트,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보면 대표적으로, 제가 이것도 사실은 유료 플랜이랑 무료 플랜이 되게 많이 있는데, 만약 유료 플랜을 한다, 그리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컨텐츠다 하면 1등이 타입캐스트라는 게 있어요, 타입캐스트.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타입캐스트를 뺐어요. 타입캐스터도 옛날에는 처음에는 막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하고 권장드리는 거예요. 브루는 지금 여러분 컴퓨터에 깔려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저번에 그때 한번 여러분한테 제가 링크 한번 시니어 컨텐츠 보낸 거 있죠. 그거 브루로 만든 거거든요. 목소리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음악 생성 모델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프롬프트 있죠.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음악을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건데, 음악 생성 AI는 사용자가 글로 표현한 텍스트 명령을 바탕으로 음악 생성 또는 특정 장르, 악기 조합,
작곡, 배경음악 제작, 기존 멜로디의 변주 추가 등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음악을 생성해냅니다. 유튜브나 틱톡, 인스타 등 영상 콘텐츠의 배경부터 음악적 지식이 없어도 사용자가 원하는 분위기나 악기 구성을 통해 자신만의 멜로디나 곡을 생성하는 데 활용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수노 AI랑 리퓨전 AI 등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 되게 많은데 일단 수노 AI하고 리퓨전 AI 이렇게를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일단 저는 요 리퓨전 AI 제가 여러분한테 수업 시간에 들려드린 음악들 있죠. 리퓨전 AI 요거 이용해서 만들어내고 대신 이제 수노도 그렇고 리퓨전도 그렇고 음악을 특히 리퓨전 같은 경우는 무한 생성할 수 있어요. 무료로도. 대신에 상업적으로 사용하지는 못해요. 무료 플랜에서 뽑은 음악은.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또 해볼 거예요. 조금만 쉬어갈까요?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세요.